공제사업은 다른 회계, 교육회계도 있겠죠. 교육 수입도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하면 정보망 사업도 있겠죠. 다른 회계하고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밑줄. 검사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이니까 이때 국장은 하면 안 돼요. 검사는 누가 하는데? 금융감독은 원장이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독기관이 누구의? 국장의 요청 바로. 검사는 금융감독은 원장. 누구 요청? 좀 이따 뒤에 풀어보시면 금융감독은 원장은 필요한 때 지가 마음대로 필요한 때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할 수 있다 다음에 국장 요청이 꼭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국장 공제사업 운영 뒤에 개선 명령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국장이. 위반하면 얼마? 500과.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 19명. 식구는 그 한 개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 협회 임원이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임원 때문에. 그러면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은. 위반하면 500과. 10분의 운영위원회 1번 위원은 몇 명? 11명. 3번의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1회 연임할 수 있다. 1회 하나여 연임. 2번은 방금 전에 3분의 1 미만 했죠. 성별 고려하여 구성하는데 회장이나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의 위원이 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 적게 넣어라. 그죠? 됐고요. 11번 재무건전성 기준 시험 나와요. 그 협회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가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되라. 그런 게 재무건전성 기준이고 1번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가? 뜬금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서 나와요? 어떤 법에서 나와요? 공법. 또 공시법에는 안 나와요. 지적법에. 어쨌든 기재부 장관은 X입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뭐? 100분의 100 이상. 그건 시험 나왔고 뒤에 밑줄 구상채권 등. 구상채권은 뭐예요? 구상채권은 보세요. 협회와 공제 계약한 개공갑 또는 고용인 있겠죠? 고용인. 공제 계약한 개공갑이 또는 고용인이 중개물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 그럼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고친 고용인에게 또는 개공에 청구할 수 있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협회에다가 공제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지급 청구하러 갈 때 뭘 가져가고? 판결문, 합의서, 조서를 첨부해서 협회에다가 공제금 지급 청구하면 협회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개공의 종별 설정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 배상 책임 있죠? 배상금을 지급한 협회는 누구에게? 개공의 고상채권을 가지죠. 고상권을 행사한다고. 행사하려 보니까 야가 돈이 없어. 재산도 없고. 부실채권 발생될 거 아니야? 거기에 관한 거. 고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해보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건 시험하지 않았어요. 협회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거기 두 개라고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라. 거기 한 개하고 뒤하고 두 개 끊어서 읽으셔야 된다고. 3번의 직업 여력 비율이 뭐인가? 4번의 여력 금액이 뭐인가? 옆에 5번의 기준 금액이 뭐인가? 여기 확장시키면 8월까지 공부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9월달에 제가 강조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 요약집도 한번 읽어봤는데 뭐 뺀 것, 환산한 것 저도 모르겠다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3, 4, 5번 일단 놔두시라고. 국장이 정하는 금액을 뺀 거 국장이 정하기 몰라요.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3, 4, 5번은 2차 실험번호 요약적 사담을 읽으시고 1, 2차 동차 실험을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9월달에 쪽집게 백선을 다시 마시면 될게. 12번 공제사업 옳은 것. 1번 같은 질문은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협회 회원이 아닌 개공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근데 법에서 이런 말이 없잖아요. 회원이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다고. 근데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요? 취지는 이 문제를 낸 취지가 공제사업은 누구 간? 회원 간. 상호 보조 목적이다. 상호 보조 목적인데 회원 간의 상호 보조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이다. 이게 뭐예요? 공제사업이죠. 공제사업은 공제, 협회 가입하는 회원 간의 상호 보조 목적이에요. 공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그렇게 왔는데 이 지문은 지우시라고. 법이 없는 규정이니까. 회원이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시험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불편하게 여기 이런 말이 꼬이지 마시고 책임준비금 전용 한때 지체 없습니까? 하고자 할 때 사전에 하고자 할 때 미리입니다. 한때 지체 없이 하면 안 되고 국장에게 뭐? 국장의 신고가 아니고 뭐? 승인 사전 승인. 공제료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것도 밑줄에서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네 번째처럼 뒤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누가? 금융감독원장이 하는데 지가 필요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요청. 필요에 따라가 아니고 국장의 요청. 등록한 청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뭐 벌써 털려있죠. 누가? 국장. 위반하면 제재가 뭐? 500과. 13번 공제사업 밑줄. 틀린 것. 기업의 공제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나 만든 공제 규정을 변경한 때 하고자 하는 때 누구? 국장 승인. 읽어두시고. 위촉받아 보궐위원 2년입니까?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디귿 의결하면 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개의할 때 제적 과반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네 번째, 협회와 기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가 있어야 한다.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꼭 읽으셔야 돼. 공제사고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공제계약 당시 현재 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제 규정에는 둘째 줄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것도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읽어두셔야 돼요. 넘기시고. 14번 같은 게 기출문제입니다. 뭐 여기까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바로 신설되면서 바로 시험 나왔던 겁니다. 국장이 개선 명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중개사고 피해자가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선하라. 명령할 수 있다고. 국장이 개선 조치를 볼 수 없는 것. 답은 공제사업의 양도죠. 양도.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협회는 공제사업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을 공제사업하는 협회가 방만하게 운영해서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다. 중개사업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누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을 지가 만들어 바꿀 수 없잖아요. 네가 할 수 국회가 만든 법 안에서 협회 네가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네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너무 방만하니까 니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 양도하라. 이렇게 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누가? 국장이. 개선조치 내용에는 공제사업의 양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 거꾸로 읽어두시라고 해. 다 변경 있죠. 5번째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국장의 개선 명령에는 5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도 포함된다. 그렇게 한 개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지문은 변경은 됐죠. 특이한 것만 한번 읽어두시라고. 그 다음에 15번 협회 다 푼다. 몇 개만 풀고 맞출라 했더만. 옳은 것 총회 며칠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 지회 설치한 때 누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 뒤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지부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치시라고 해.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네 번째 같은 게 이제 요즘에 저기 구석에 박힌 거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것도 9월달에 제가 정리하면 할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저기 뒤에 가시면 임대차 법법 가면 또 주택임대차위원회 있나요, 없나요? 최근에 추가된 게 뭐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읽고 하셔야 된다고. 특이한 것만 9월달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8월까지 확장시키지 마시라고. 암기사항이 늘어나니까. 금융기관에서 2물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공인이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되니까 변호사 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 될 수 있다. 있어요. 그 밑에 한 개 더 적으면 공인중개사 또 위원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기간이 있는 것이 있어. 기간. 공제 관련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5년 그거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우리가 공인중개사 될 사람이니까 공인중개사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되니까 더 어려운 시험인 변호사, 회계사 될 수 있다. 그런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한 개만 공인중개사만 적어 놓으시고. 16번은 시험에 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도감독 밑줄.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누구만? 국장만이 하죠. 5번 문제 보시면 국장은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협회 감독상 명령 얼마? 그 협회는 제재가 뭐밖에 없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을 뭐 취소하겠네, 정지하겠네 그런 말 없어. 형벌도 없고 오로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3번, 4번 묶으시고. 국토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해야 한다. 지도감독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출입검사하러 가겠네. 협회 사무소 출입하게 되면 막 들어간다.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라. 내보여야 한다. 절차상의 내용이니까 3, 4번 묶어서 읽으시면 돼요. 1, 2번은 법조문이니까 읽어두시고. 됐어요. 17번에 협회에 대한 제재, 협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누가? 등록관청 X. 운영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3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으면 얼마? 500과. 개선명령 얼마? 500과. 징계힘 요구 얼마? 500과. 국장은 뒤에 과태료 부과 기준 밑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디 정해요? 잘했어요. 각종 기준,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기준인데 국토교통부령이 있다. 업무 정지 기준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6개월, 4개월, 3개월 있죠? 자격 정지 기준 기간은 얼마? 뭐? 국토부령. 각종 기준은 기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맞는데 기준 중에서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나면 대통령령 하면 안 돼요. 그거만 국토부령. 어디 있다? 앞면이 있다 없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요즘 중개사법 공부 못 하시죠? 못 하셔도 돼요.
뭐를요? 내가 언제 해준다 했어요? 그거는 할 겁니다. 심야 강의를 할 겁니다. 지적법하고 두 과목 할 거야. 지적법하고 두 과목. 네가 지적법 어떻게 가르치노? 지적법은요. 옛날에 강의할 때는 지금 볼 때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지적법은. 단어가 나서는 뭐 지적상가 보조점 이런 거 청량 이런 게 나서는 그렇지. 법조문이 법중개사법하고 조문 체크 탁탁 하시면 돼. 정리하고 있어요. 기다려봐요. 기대하시라고. 160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지. 밑에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날 요약 강의할 때 다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돌아오셔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몇 페이지 참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경험 됐죠? 다시 돌아오시고 문제집 120페이지 지도 감독 및 벌칙 있죠? 여기서 6문제. (8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이거 빼면 80점 이상 안 나옵니다. 이거 빼고는 공부할 게 없다. 그런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다 맞출 수 있겠는가? 왜 공부도 수업도 안 끝났는데 뭐 맞춰야지. 그 무시라고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암기사항이 제법 있잖아요. 특히 토지 거래 허가 제도 가면 이행 의무 기간, 이행 강제금 부과율에서 10% 7% 있잖아요. 암기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벌칙부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문제지로 보시면 160페이지까지 12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여기서 10문제 이상 나온다고.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아니야 그래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을 체크해놨다가 그걸 넘기세요. 이것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잡고 계시지 마시고 2차 하시는 분들은 숨도 쉬지 말고 하시고 숨도 쉬면 안 돼. 종합반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요약지까지 체크해놓고 9월달 넘어오시라고. 됐어요? 정리 좀 합시다. 40분 걸릴 거요. 정리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뭐예요? 저번 주 수업은 뭐 했어요? 저번에 토요일 오후에는 뭐 했어요? 오늘 오후에 실무합시다. 그러면 뒤에 실명법부터 임대차법법 경매까지 합시다. 그거 정리해. 그 들은 좀 됐잖아요. 실명법은 사실은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임대차법법 경매하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 보통 안 남는데 실명법은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야. 민법 1, 2차 하시는 분은 매년 한 번 나오죠. 실명법 그 다음 해야 되고 어쨌든 임대차법법 경매 쪽 정리할게요. 오늘 개정법도 있잖아요.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주택임대차법도 개정법이 있다 없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프린트 나갔잖아요. 프린트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 그래요. 학원에서 실장님은 여기 실장님 있잖아요. 실장님은 아끼는 사람이고 들었으면 저는 퍼주는 사람인데 프린트물 가지고 막 싸우지 마시라고. 프린트물은 어지간하면 제가 해드릴 8, 9, 10월 때는 프린트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좀 삼가하셔야지. 외부에서 그 자료를 가져서 이거 프린트 그건 학원에서 안 돼요. 그거 빼고 학원 자료인데 프린트 좀 해달라고 상향해 좀 해보세요. 실장님하고 실장님이 제 눈치를 좀 보니까 막 해주면 또 안 될 것 같아가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저는 뭐가 안 해줘야 하는데 또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또.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프린트물 다 나갔어요 이미.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몇 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막 부르셔도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 나중에 다음 진행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제재가 뭐가 있다? 과태료 한 개밖에 없어. 여기는 취소 정지 같은 거 형벌 없어요. 여기는 부동산 거래 물론 토지 거래 허가증으로 넘어가면 2-100분의 30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요거 정리한다고요. 제재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종류 이름이 행정, 행정처분 또 행정질서벌. 제가 1년 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형벌 먼저 적은 게 아니고 늘 질서벌만 적었거든요. 3번 행정형벌.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세 가지가 있다.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이 있다. 이렇게. 여기 가장 기본이고 제재가 이름이 다르니까 제재 내용도 각각 다르겠죠. 이걸 구분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공통으로 뽑아보니까 행정, 질서벌 세자 있죠? 행정, 형벌 세자 있네. 그러면 행정, 질서벌하고 행정, 형벌은 어디에 속한다? 공통 단어가 뭐예요? 행정, 벌 하게 되면 뭐하고 뭘 말한다? 행정, 질서벌과 행정, 형벌이 있다. 행정 처분은 뭘 행정 처분이라 하고?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이 행정 처분이다. 행정 질서벌은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뭐라 한다? 행정 질서벌이라고. 행정 형벌 나오면 3-3, 1-1 했잖아요.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뭐라 부른다? 행정형벌이라 불러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행정처분, 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지정 취소와 과태료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안에 과태료 넣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취소 정지밖에 없지 과태료는 구분하시라 이렇게. 두 번째가 제재를 주는 사람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권자는 법원하고 관계없이 시군구청장,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예요?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등록한 자 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자이고, 그 말은 시도지사나 국장은 개공에게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이 없다. 오로지 누구만이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만이 누구에 대하여 개공에 대하여 취소, 정지, 과태료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항상 이게 가장 핵심 단어죠. 교부한 시도지사지 사무소 소재자면 안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을 취득한 누구에게?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말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장은 손을 못 댄다. 오로지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그 다음에 가장 상급기관이 국장만이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에 대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협회는 행정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협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오로지 누구만이? 국장만. 그러면 요게 한 문제예요. 누가 누구에게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할 것인가? 관할 정리하는 거 요게 쉬운 문제. 다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적어보면 개공에 대하여 뭘 취소하고? 개공 나오면 등록한 자니까 등록 취소 처분.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 처분. 누구만이? 등록관청만이 누구에게? 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이고, 개공이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협회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누가? 등록관청만이. 개공에 대해서 개공이 바깥 일, 손님과 관계 있는 일, 중개 업무를 하다가 사고 치면 기본 제재가 뭔데?
업무 정지인데 바깥 일 손님하고 관계 있는 중개 업무인데 바뀌어서 500만 원 이하로 바뀐 게 딱 한 게 있다. 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 500과 누구만이? 등록한 척만이 개공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다. 물론 개공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이것 말고도 있죠. 교육 중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교육은 뭐?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대상자 누구? 개공 및 소공에 대하여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죠. 통지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누가?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 소공에 대해서 얼마? 500만 원. 개공에 대해서 500만 원은 이거 두 가지예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여기 제일 잘 나오고 최근에 이제 요게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누가? 시도지사. 등록관청하고 시도지사 구분하셔야 돼. 연수교육, 시도지사 500만 원. 성실 정확하게 설명, 등록관청이 500만 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누구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자격을 취소하고. 전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이면 모두 단순 자격을 취소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양도돼야 하든지 소공이 자격증 양도돼야 하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도 있겠죠. 어쨌든 공인중개사 타이틀 달고 있으면 다 자격 취소 대상인데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도와주죠. 사고 치면 뭐?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 소공. 개공은 뭐? 업무 정지. 개공에 대해서 자격 정지 이런 말이 없다고요. 자격 정지 소공, 업무 정지 개공. 자격 취소 받으면 증 반납해야 되네. 등록증 반납해야 되네. 등록 취소 받으면 등 7반 어디 가서? 등록관청. 자 7반 어디 가서? 교반. 반납하자면 얼마? 100만 원. 등록증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하자는 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누구만이?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누구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 소공에 대하여 뭐? 자격 정지와 과태료 처분 권한이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업무 정지가 있나요 없나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은 뭐밖에 없고 지정 취소밖에 없고 운영 규정 승인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구만이? 국장만이. 누구에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 과태료 처분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국장만이 협회에 대하여 취소가 있나요? 정지가 있나요?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여기 한 문제라고. 여기 틀리게 만드는 게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뭘 넣으라고? 등록증에 있는 분사무소이면 누구 이름?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기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야지. 기준은 500만 원 이하 돌리면 안 된다고. 협회나 사업자에 대해서 누가? 국장만이 얼마? 5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 돌리면 안 된다고. 기준을 바꾸면 안 돼. 여기 한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면 법이 없는 말이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는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입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없다? 누구하고 누구는? 정보사업자고 협회는. 형벌 대상은 재판 대상이 되는 죄를 지으면 대표적으로 7금지 있나요? 7금지는 다 형벌 대상이죠. 딱직상투 3-3 나머지 1-1. 금증인은 개공만 금지한다. 개공 등이다. 등이니까 보조원도 7금지 위반하면 형벌 대상이다. 여기는 개공,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사업자뿐만 아니고 무등록
무등록 중개업자는 개공입니까? 무등록이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개공이 아니죠. 개공이 아니니까 취소하겠다, 정지하겠다, 과태료 없고 오로지 형벌 얼마? 3-3. 보조원도 보조원은 정이 있나요? 취소하겠다, 정지하겠다, 과태료 없고 형벌 대상. 3-3 사고 치면 3-3, 1-1이면 1-1. 아닌 자 많죠? 아닌 자 나오면 개업 공인인사 아닌 자 유사 명칭, 공인인사 아닌 자 유사 명칭, 아닌 자 표시 광고 뿐만 아니고 등록증 양수 대여받은 자 아닌 자죠? 취소가 있나요? 1-1.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자 무조건 아닌 자 나오면 뭐? 1-1.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무등록 중개업자나 보조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공이 아니죠. 공인중개사 아니죠. 아닌 자도 형벌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합쳐가지고 공인중개사 또는 개공이 아닌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받을 수 있다? 형벌 받을 수 있다? 있다. 여기에 한 문제요. 여기 한 문제. 자, 좀 맞춰줘요. 양벌 규정 기억납니까? 힌트는 이미 다 드렸어요, 지금. 양벌 규정은 누가 사고 쳤네? 고용인이 뭐 하다가? 중개 업무, 중개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어떤, 고용인 업무상 행위하다가 어떤 사고? 답은 다 드렸잖아요. 형벌 사고 친 때만. 그 양벌 규정은 과태료 위반 행위한 때, 행정처분 위반 행위한 때는 양벌 필요가 없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 경우에도 양벌 규정 적용? 양벌은 오로지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그죠? 한 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 건 제재 종류는 몇 가지인데? 제재 종류는 몇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한 건 사고 쳤는데 동시에 세 가지 중에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 병과 적용할 수 있다. 이중 처벌할 수 있다. 뭐하고 뭐? 자격증 대여 한 건이죠. 자격증 대여하면 절대 자격 취소인 행정 처분하고 형벌 얼마? 1-1이니까 형벌이죠. 한 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뭐하고 뭐를 병과 적용한다?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을 병과 적용한다. 요게 기본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사업자 행정 처분, 과태료 처분, 형벌 대상이죠. 원칙이 이거라도 한 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고 행정 형벌을 병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딱 한 개 예외가 있다.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죠.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위반 나면 한 건이죠. 지정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고 얼마? 원칙은 행정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행정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 원칙 안 된다고. 처분하고 형벌만 병과하는 원칙인데 딱 한 개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3월 이내에 운영 규정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위반 나오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특이해서 시험 잘 나온다고 말입니다. 1-1은 정보사업자 1-1은 어떤 경우에 한 개밖에 없다. 뭐라고요? 비밀이 있나?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정보 공개.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핵심을 위반했죠. 이때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형벌 얼마? 1-1. 거래정보 사업자도 원칙은 지정 취소 1-1이 원칙인데 딱 한 개. 운영 규정 나올 때만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얼마? 500. 여기 첫 번째 파트요. 한 문제. 어려워요. 또 공법을 하시는 분이, 개론하시는 분이 이게 어렵다 하면 돼요. 등기법 하시는 분이.
그건 그거이고 이건 또 이것대로 어려울 거예요. 자, 한 개씩 풀어봅시다. 이제 행정 처분은 뭐하고 뭘 말한다? 취소와 정지를 말한다. 취소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정지는 두 가지가 있다. 개공에 대해서 뭐?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정지 처분은 개공에 대해서 뭐? 업무 정지 처분이 있고. 소공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 처분은 5개예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지 처분이 없기 때문에 5개. 취소하고 할 때 사전에 뭐? 청문 실시해야 한다. 뭐 할 때만? 취소하고 할 때만. 등록 간청은 개공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문 실시해야 한다. 행정 처분 묶어버리면 행정 처분 안에는 정지까지 다 포함되니까 딱 제안해서 취소하고자 할 때만 청문. 그럼 청문 대상 행정 처분이 아닌 것은 뭐? 정지 처분. 예외가 있다. 취소인데 청문하지 않는 것. 개공이 사망,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사망해산, 개공이 사망해산, 거래정보 사업자 사망해산이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는 맞지만 청문 대상이 아닌 것. 최근 시험이죠. 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 법인 해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망해산 빼고 나머지 사유이면 뭐 해야 한다고? 청문을 거쳐서 취소 처분하죠. 했다면 개공이다. 아니다. 간판 철거해라. 며칠? 제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다. 철거 의무는 있지만 철거하지 않는다 해서 과태료 처분 없어요.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누가? 등록 간청에.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이다. 결격 사유이니까 가게문을 닫아라. 간판 철거해라.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어디 가서 반납? 등록 간청에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법인 해산이면 청문을 하지 않죠? 취소는 해야죠. 반납해야 한다. 누가? 대표자이었던가 7반. 방금 전에 개정법에서 대법원 규칙상 대리인 등록을 한 법인, 대리인 등록한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만 반납 규정이 아니고 사원 임원 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공인 법인이 해산하면 누구만? 대표자이었던 자 대7반이요.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요. 사망은 청문해요? 취소해야 한다. 정 반납해요? 없어요. 청문을 거쳐서 자격 취소 처분했죠. 자격 취소 받으면 공인중개사이다.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이죠. 그럼 자격증이 날아가면 3년 동안 가게문을 닫아야 되겠네. 개공이면 반드시 뭐?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해서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해서 가게문을 닫게 했으면 끝났죠? 자격 취소가 있다? 없어요. 자격 취소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4가지밖에 없어요.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 정지 기간 중 누가? 자격 정지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 수행하면 정지 기간 중에 그럼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가 요 4가지밖에 없다고. 등록을 취소받는다 그래서 자격 취소 받는 것은 아닌데 자격증이 날아가면 3년 동안 결격이니까 반드시 뭐? 등록 취소. 증 반납해야 되겠다. 등자 7반 어디 가서? 교반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자격증 분실했다. 자격증 반납 대신에 분실 사유서 제출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누가? 교반 시도지사가.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 기간 중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간판 철거해야 한다. 철거 규정 없어요. 정지 기간 끝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정지 받은 사람은 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지기간 풀림이 일을 해야 되니까 반납 규정이 없다. 그러면 청문회해야 한다 뭐 할 때만 취소, 반납해야 한다 뭐 받은 때만 취소만. 등록한 정으로부터 개공이 행정처분 받으면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행정처분 묶어버리면 정지처분도 포함되니까 청문 취소, 반납 취소 딱 제한하셔야 돼. 행정처분 취소 3개, 정지 2개, 5개 중에서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위반 사유가 발생되어도 등록관청이나 시도의사 국정에 물을 수도 있다. 민원 접수가 안 되면 국가기관 일일이 단속할 수 없으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버렸다고? 3년이 경과해버리면 그 후에는 3년 후에 적발되어도 행정처분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개 있다. 뭐? 업무정지. 누가? 개공이 업무정지 사고 쳤죠? 예를 들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사고 쳤는데 손님들이 개공을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 계약 내용이 불만이 없어. 민원 접수 안 했다고. 그걸 등록관청이 알아요? 모른다고.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고. 제재가 뭐?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고. 작성 교부 보존 다 업무정지요. 손님이 계약 내용에 불만이 없어. 민원 접수 안 했다고. 사고 쳤잖아 이미. 몇 년 지났다고. 3년이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때?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는 것은 뭐만? 업무정지만. 그럼 등록 취소는 시효가 있나요 없나요? 개공이 이중 소속했다고. 예? 개공이 이중 소속하면 제재가 뭐예요? 개공 땡 절대 등록 취소 사고 쳤죠? 그럼 민원 접수가 안 됐어. 3년 지났다고. 어떤 사고 쳤는데 등록 취소 사고 쳤죠? 3년이 지났다고. 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는 것은 뭐만? 업무정지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입니까?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등록증 반납이 가능한지 봐야지. 여기 등록증 없잖아요. 법인의 주사무소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다 가능하죠? 분사무소는 신고한 가게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무소별 별도로 업무정지만 가능하지 등록 취소하면 안 돼요. 행정처분 5개 중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있다. 보고.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누가 보고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많이 해요.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가 국장에 보고를 할 때 뭐 한 것을 가져가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인데 짜질하게 자격 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잘 보여야죠. 며칠? 5일 주어지면 2가지입니다. 국장이 보고해야 한다. 그럼 자격 취소하면 3년 동안 시험 못 보잖아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뭐 한 것을? 자격 취소 처분한 것을 며칠 이내? 누구에게? 국장에 보고해 이렇게 한 개 지문 끊으시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한 때 5일 이내에 누구에게? 다른 시도에 통지하네요. 지문을 2개 끊으시라고. 그러면 거꾸로 물었던 것이 최근 시험에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다른 시도의 통지 규정에 있지. 자격 정지 처분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한 것만? 자격 천지가 취소요.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보고하고 통지해요. 등록관청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것은 1. 등록 취소 처분한 때 통보해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한 때, 개공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한 때.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고 업무정지 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죠. 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가 마무리하면 돼. 그런데 지가 민원 접수해갖고 위반행위 적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손 들려보니까 내 권한이 아니에요. 누구 업무라고? 시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위반행위 적발을 해서 내가 알기는 되었지만 나한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는 누구한테 넘기라고? 시도지사에게. 뭐? 자격 정지. 등록관청이 민원 접수 받고 네 관할 지역 내 개공 가게에 있는 소공이 중개물을 써 있는데 등록된 인증을 안 찍었습니다. 예?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고. 제재가 뭐예요? 소공. 자격 정지 민원 접수 받았죠? 누가? 등록관청이. 개공 가게가 아니고 확인하니까 소공한테 물어봤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증을 안 찍었다. 설명할 때 상태에 관한 사항을 빠뜨렸다. 자격적인 사유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자격정지 처분권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한테 넘겨라? 뭘 알게 된 것만? 등록 취소 알게 됐다. 업무정지 알게 된 것은 자기 업무니까 그냥 끝내고 자격 취소가 아니고 뭐? 정지만. 며칠? 모르면 지체 없이. 조선 천지로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 뭐예요?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 침묵해져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단체 구성원인 개공에 대하여 어떤 법 위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을 한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에 대해서 누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에 관련 단어요. 과징금 처분을 하였거나 시정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 처분한 자료, 시정조치한 자료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시도지사는 요청할 수 있다 없다? 등록관청은 요청할 수 있다. 각각 끊어서 연습하셔야 되고 그럼 요청받은 공정위가 제공을 하겠죠. 여기 한 개 질문이고 우리한테 물을 게 암기사항이면 자료 제공 바꿔보니까 최근 몇 년? 2년입니다. 여기는 2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등록관청이 확인되면 뭐? 절대 취소, 임의 취소? 이미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넘겨바꿔 보니까 연도 관계없이 회수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으면 뭐?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올해 시험 나올 거예요. 관련 단어가 사업자 공정위,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 과징금, 시정조치 나오면 우리한테 물을 게 이걸 물어요. 최근 2년 2회 나오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연도 표시 없이 회수 표시 없이 과징금 처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 받은 경우 나오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현재 자격증을 준 사람은 울산광역시장. 그 증을 가지고 갑이 부산광역시에서 중개업 배송사하고 있다. 사무소 소재기관할 시도지사가 다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갑이 부산광역시에서 일을 보고 있죠. 지금 하다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 쳤다. 자격 소공으로 일하고 있다면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고 쳤다면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은 누가? 처분은 교부한 사람만이 하죠. 그러면 처분하려면 사전에 취소 처분하려면 사전에 뭐? 청문 절차 필요하죠.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사무소 소재지에서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누구한테 통보하면? 교부한 사람에 통보하면 항상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 여기는 절차 이행하면 안 되고 여기는 처분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묶어서 절차 처분 다 하면 안 되고 나누셔야 된다. 여기 시험 나오고
개공에 대해서 뭘 정지하고?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학개론은 점수 좀 나옵니까? 소공에 대해서 뭘 정지하고? 뭐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안 좋으면 뭐 수업이나 하지. 점수가 확 나오는 과목 아니에요. 개론도. 모의고사에서 개론 점수가 나온다 해서 민법을 제끼면 안 됩니다. 올해 시험은. 개론은 정리가 민법보다 쉽지 않아요? 똑같다. 한계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내가 한계에 도달한 점이 본인 알잖아요. 한계에 다다랐다고. 늘 여기까지만 공부해.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걸 피하잖아 지금. 피해왔잖아요. 한번 깨보시지. 깨는 방법은 알려드렸잖아요. 기출문제 놔두고 2, 7, 6, 5, 4, 4 2, 7, 6, 5, 4 4개 놔두고 4개 놔두고 이거 2시간 동안에 파면 되죠. 안 팠다고 지금 10월 28일 날 1차 시험 41번 풀어요. 41번 민법이죠.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요거 안 부분이 1번 문제 나왔다 생각해봐요. 거꾸로 한계에 부딪혀서 2시간 걸려 이걸 정리했다고. 개운합니다. 아,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푼다. 1번 나왔어요. 그날 컨디션 120%입니다. 개론도 막 계산 문제 막 풀어 맞추고 막 난리다 막. 그 시험 장운이거든 그게. 피하다 보면 그게 꼭 나한테 내 발목을 잡아요. 시간 아직 많아요. 시간이. 이런 시간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충분한데 왜 충분하냐면 늘 4월까지 공부는 공부도 아니야. 6월까지 공부는 또 공부도 아니야. 본인이 열심히 하고 했지만 7, 8월달 공부가 공부 아니야? 문제 풀고 7, 8월달 공부는 또 공부도 아니야. 왜냐하면 8월까지가 기본 과정이잖아요. 기본서 풀고 떼고 요약집 떼고 단어별 문제 여기가 기본 과정이라고. 9, 10월달이 종합 정리하는 거 아니야. 8월까지 과목을 4개씩만 1개에 넘어보시라고. 한번 뛰어넘고 개운하게 정리하면 이거 또 하고 싶어요. 별거 아니구나. 과목별로 내가 1개 부딪히는 문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있죠? 오늘부터 일주일 다음 주까지 민법 4개, 개론 4개 정리해 보시라고. 개운하게. 그 문제를 풀었잖아요. 풀어서 7, 6, 5, 4 풀었으니까 관련 문제가 4문제씩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5번씩, 10번씩 읽으시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읽어서 머리에 넣으시라고. 그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개운하게 정리한 문제 마침 풀고 정리했는데 언니야 이거 먹고 물어보는데 27일 때는 뭐가 나왔고 26일 쭉 설명이 쭉 다 돼. 암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실제 시험자 9월 가면 요거 알고 있는 70%를 복습해드리고 이게 20% 더 15% 20% 더 해드리는 게 9월달 수업이야. 한계에 부딪힘이 많아요. 피한다고. 어머 저건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꼭 부담을 드린 거야. 1번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1번 나왔다. 개론 1번 민법 1번 나왔다. 41번 나왔다 생각하고 공부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다 풀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1번 내가 항상 기출문제 기준이요. 기출 넣고 내가 지금 안 풀고 피하고 있는 문제가 뭐인가 체크해 보시라고. 끔찍하게 많아. 4개씩만 하시라고. 4개씩 8월달까지 지금 실력에서 4개씩만 올려놓으시면 돼. 개공에 대해서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 소공에 대해서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데 개공이 뭘 받고? 업무 정지를 받고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제재가 뭐? 그냥 등록 취소하면 안 되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누가? 개공이 뭘 받고?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 이게 다 기간 중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절대 등록 취소. 누가? 소공이 뭘 받고? 자격 정지 받고 기간 중 중개 업무 수행했다. 뭐? 자격 취소? 자격 취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개공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누구?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물을 하게 한 개공은 뭐? 절대 등록 취소. 이를 개공이 시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수행해버린 소공은 절대 자격 취소. 그러니까 개공은 본인이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에 일을 해도 절대 등록 취소. 내 가게에 있는 고용 중에서 누가? 소공이 뭘 받고? 자격 정지받고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무 시킨 개공도 절대 취소. 시켜서 해버린 소공 본인도 절대 취소. 청문합니까? 아니, 타이틀이 이거야.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반납해요? 등록증 자격증 반납해요? 국정에 보고해라? 없다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관때 할 수 없다. 뭐? 업무 정지.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뭐 알게 된 것?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된 것.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누구에 관한 사항?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한 것 통보해야 한다. 등록 취소.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한 것 통보해야 한다. 실력이 없는 거요. 방금 전에 이건 대답했잖아요.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한다면서요. 누구에 관한 것? 이거 답은 해놨고 등록 취소 처분 통보해야 한다. 개공에는 맞죠? 업무 정지 처분한 거 통보해야 한다. 맞잖아요.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해요? 교반 시도에서 뭐지? 등록관청의 업무가 아니고 소공에 관한 것이 개공에 관한 거 아니죠? 요건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라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은 뭐?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것은 자격 정지.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하는 것은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구분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공의 업무 정지 위반행위 유형별, 소공의 자격 정지 위반행위 유형별 최대 몇 개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준 기간을 정하고 있다. 업무 정지 기준 기간, 자격 정지 기준 기간은 어디 정한다? 방금 전에 160페이지 갔다가 눈도장 띡 찍고 다시 또 하고 각종 기준은 어디? 과태료부과 기준, 대통령령, 설치 기준, 등록 기준, 대통령령인데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뭔 옛날 이야기가 아니요. 집중을 못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2분의 1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하여도 업무 정지 기간은 자격 정지 기간 얼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공이 뭘 받고? 업무 정지 받고 6개월 초과했다. 결격이다.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최대 몇 개월? 그럼 개공이 뭘 받고? 업무 정지 받고 몇 개월 초과? 결격이요. 소공이 뭘 받고? 몇 개월? 6개월 경과했다. 결격이요. 6월 경과. 6월 경과 나오면 결격 아니에요. 한 개 남았어요. 정신 놓고 있다가 가만 저리가 놀래가지고. 개공갑,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이 울산 광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 두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 행위가 민원 접수되면 조사 나올 거 아니야? 처분하겠네. 그런데 위반 행위 한 개공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친 다음에 폐업 신고를 했어요. 폐업 신고하면 개공이다. 등록은 소멸되죠. 폐업 신고해야 한다. 등록증 첨부해라. 며칠 전까지. 폐업 신고해야 한다. 등록증 첨부하여. 몇 밀이요? 그냥 미리 신고한다. 그죠? 간판 철거해라. 며칠? 지체 없이. 개공이 아니죠. 중개업 접었다고.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 바꾸어서 사람은 똑같아요. 저기 동구에 갔다고. 뭐 해먹을 거 있나 동구에. 동구 괜찮아요? 동구 주민 모르겠다고요?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요즘? 사람은 같아요 지금. 사고는 갑이 치고 제재를 피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했잖아요. 다시 재등록했다고. 개공이 되었죠. 현재 사고 친 것은 없다고. 폐업 신고 전에 사고 친 것이 있나요? 요게 그대로 누구한테?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되죠. 언제의 지위를? 폐업 신고 전 지위를 누구에게? 재등록. 요게 관련 단어예요. 폐업 신고 전 재등록 나오면 승계됩니다. 사람은 같다. 같으면 종별 바꿔 나왔죠 지금. 등록한 점 바꿔 나왔죠. 그래도 승계된다. 승계는 폐업 신고 전 지위는 예외 없이 승계됩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전에 이중 소송한 사실이 있다고. 폐업 신고 전에 갑이 이중 소송한 사실이 있다. 제재가 뭐? 절대 등록 취소. 그럼 여기에 그대로 승계되니까 재등록한 개공에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폐업 신고 전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위반행 했죠. 그대로 승계되니까 재등록한 개공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승계조항은 관련 단어가 폐업 신고 전 재등록 승계 여기 기본이요. 폐업 신고 전 재등록 나오면 승계조항이구나. 그럼 승계조항은 두 가지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거 한 개 하고. 네? 위반 행위를 했죠. 하고 이미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다 받았어요.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1번은 위반 행위만 하고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한 거고, 두 번째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승계시킨다고. 구분되시죠? 그러면 우리한테 시험 문제니까 폐업 신고 전 재등록 승계 조항이구나. 그러면 지문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개공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 관계하고 폐업 신고 전 처분에 대하여 승계하겠다. 이 두 개예요. 그러면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소 위반 행위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이중 소소 위반 행위에 대하여 누구한테?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누가? 재등록 개공이 나면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받은 경우 3년간 결격 사유이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니까 이래 나오다가 누가? 재등록 개공 나면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나면 이제 이거는 몰라. 우리는 시험 문제 풀 때 등록 취소만 이만큼 보이죠. 언제 사고 친 것도 안 보이고 등록 취소 받은 경우 3년간 결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승계되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데 3년에서 뭐를 빼주겠다고?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중개했어요. 하지 않은 기간, 폐업 기간 있죠. 이미 받은 경우라면 경고했을 폐업 기간만큼은 3년에서 공제해주겠다. 이것이 승계조항이니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데 3년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빠지니까 폐업 기간이 공제되니까 다시 누가? 재등록 개공이 나면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받은 경우 무조건 틀린 질문은 몇 년? 3년 하면 안 된다고. 뭐가 빠지니까? 폐업 기간이 공제되니까. 그럼 두 번째 폐업 기간이 2년. 폐업 기간이 2년이 누가? 재등록 개공이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은 경우 몇 년간? 1년간. 3년에서 2년 빠지는 1년간. 그러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 주어졌죠? 그럼 이미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라면 결격 기간 3년 다 지났겠네? 단순하게 폐업 기간 주어지면 승계 조항이구나. 3년 초과 나오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됐어요? 재등록,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3년 하면 안 돼요. 뭐가 빠진다고? 폐업 기간 빠지고,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해버리면? 3년 초과해버리면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에 해당하면 재등록 개공에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3년은 다 끝났어요 지금. 요 강의 끝났고, 폐업 신고 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자는 사유.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위반 사유로 재등록 개공에게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록 취소 사유였다면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업무 정지 사유이면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는 폐업 기간은 몇 년? 1년만 초과하면. 단순하게 폐업 기간 주어지면 승계 조항이구나. 폐업 기간 3년 초과 나오면 재등록 개공에게 뭐 할 수 없고, 폐업 기간 3년 초과하면 재등록 개공이 뭐 할 수 없고, 등록 취소할 수 없고,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뭐 할 수 없고, 업무 정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구분할 게 많다 이거. 여기는 폐업했어요 지금. 걸렸어요 지금. 사유가 발생한 날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어. 여기 3년 있잖아요. 이건 폐업했어요 지금. 재등록했어요. 현재 그냥 중개업적으로 하고 있어. 어떤 사고는 쳤는데, 업무리에 사고 쳤는데 적발되지 않고 몇 년 지나버리면 이건 할 수 없다는 시효제도고, 폐업 기간 주어지면 승계 조항이구나. 몇 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구분하시라고. 폐업 기간 3년 초과이면 뭐 할 수 없고, 경계하셔야 돼. 그러면 지문이 두 개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 주어지면 뭐 할 수 없고, 등록 취소할 수 없고, 당연히 뭐도 못하고 업무 정지도 못하니까 개공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줄여서 뭐라 해요? 행정처분할 수 없다. 폐업 기간 승계 조항이구나. 뒤 몇 년만 확인하시면 돼. 3년인지 1년만 확인하시면 돼. 3년 초과이면 뭐 할 수 없고, 등록 취소할 수 없고, 합쳐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없고, 폐업 기간이 1년 초과 주어지면 뭐는 할 수 있고, 등록 취소는 3년 초과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한다.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업무 정지 처분받은, 과태료 처분받은 것도 승계시키죠. 처분 때린 것을 승계시킨다는 거 있으니까 이걸 물어요. 언제부터 몇 년인가 이렇게. 처분 때린 것을 승계시키니까 처분 1이 답이에요. 폐업이라면 안 돼요. 몇 년간? (1년) 간 승계시켜요. 보세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폐업 신고하잖아요 지금. 예? 폐업 신고할 때 업무정지 처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적발돼서 만약에 폐업 신고할 때 업무정지 처분 때렸잖아요. 그 처분 때린 것은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만 승계될 거 아니야. 그럼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이미 업무정지 받은 경우라면 승계 조항 다 지났겠네. 그게 업무정지 못한다고.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 나오면 처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 게, 예? 폐업 기간 몇 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보는 거예요 지금? 업무정지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요 한 개. 폐업 기간 주어지면 승계 조항이구나. 몇 년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2분의 1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최대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경과한테 할 수 없다. 뭐? 업무정지. 4개라고. 그 업무정지에서 3년짜리 이거 한 개밖에 없네.
사유가 발생한 날 3년이 경관때 할 수 없다. 뭐? 업무정지. 1년짜리는 두 가지가 있네. 폐업 기간 얼마? 1년 초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 초과할 수 없다. 얼마? 6개월. 업무정지 4개니까 이거 구분하시라고. 이번 주 이거 뭐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 염불해요. 밥 식사하시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경과를 할 수 없다. 이거 한 개. 3년짜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업무정지는. 됐어요? 이건 암기상 빼고 절차상의 내용이 2문제 이상 나와요. 요거 한 문제. 사전 청문하고 여기까지 반나 여기까지 꼭 나오고 그다음에 성계조항까지 나오면 최근에 추가된 것이 법인이다. 법인. 법인인 개공이 예? 법인인 개공이 법을 위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그럼 폐업했다고. 그러면 재등록 할 거 아니야? 법인인 개공의 경우 누구한테만 승계된다? 법인의 지위는 누구한테만 승계시킨다? 대표자에게만. 그 말은 법인이 이중 소속한 적이 있다. 법인이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폐업 신고했잖아요. 재등록한 누구한테만? 대표자에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사원이면 전환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 법인 이어설 당시 업무정지 받은 것, 과태료 받은 사실이 있겠죠? 처분일로부터 누구한테만? 대표자에게만 승계시키지 사원이면 전환하면 안 돼요. 암기하실 때는 제재가 무거운 것부터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암기 조금 하고 문제 봅시다.